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을 경우에 국민들과 대치 국면을 허구한 날 싸움을 할 수 있고 반목의 싸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촛불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.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.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손바닥에 왕자를 썼다. 제가 그 뉴스에 봤습니다. 제가 많이 웃었어요. 죄송합니다.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. 국민의 머슴이고요.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만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기질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무자비할 수도 있습니다.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. 윤석열 씨는 나이가 지금 63세입니다. 띠는 쥐띠네요. 자,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. 이 윤석열 후보는 반골의 상입니다. 반골. 반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로서는 혁명적인, 개혁적인 의미의 상이기 때문에 나쁜 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반골의 상이기 때문에 내 눈 밖의 사람들은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할 것입니다.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. 오히려 대통령과 국민이 원수지간 반목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은 짙어져요. 왜 반골의 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의 얼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, 이마요. 이마가 뒤로 누웠죠. 윤석열 후보의 이마가 뒤로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나 윗사람하고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. 특히 이 이마의 인당 부위 오른쪽 편에 흉터가 있습니다. 자, 이 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. 의미가 좋지를 않아요. 왜 안 좋으냐? 자, 이마에서 인당으로, 인당에서 준두, 코로 내려오는 이 라인들은 결국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. 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흠이 있는 것도 됩니다. 특히 인당의 흠은 가정이 편안하지 않은, 가정이 평안할 수 없는,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. 결혼은 제가 늦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해도 화목한 가정, 단란한 가정,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. 왜 그러냐? 이 인당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또 눈썹을 보면은요, 눈동자와 눈썹이 높낮이가 틀려요. 오른쪽 눈썹은 위로 가 있고 왼쪽 눈썹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. 또 똑같이 오른쪽 눈동자 위로 가 있고요, 왼쪽 눈동자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.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좌우 눈썹뿐만이 아니라 얼굴 자체가 비대칭이 되면 안 됩니다. 완벽한 대칭도 없지만 어느 정도의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. 관상의 핵심은 균형과 조화입니다. 그 균형과 조화가 무너졌을 때는 운명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, 항상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데 말을 할 때를 보면 입술이 삐뚤어요. 오른쪽 입술이 위로 가고 왼쪽 입술은 아래로 갑니다. 말을 할 때는 살짝 삐뚤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관상학적으로 입 모양이 삐뚤게 되면 숨기는 비밀, 어떻게 보면 참말보다는 거짓된 말을 많이 한다고 상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이를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고전 관상서를 보게 되면 참 몇백 년,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참 신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참고해야 될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안 좋은 부분만 말씀드렸나요? 좋은 점이 있습니다. 카리스마가 있어요. 말을 할 때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카리스마가 넘칩니다.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기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얼굴 상에서 드러나는 그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이 윤석열 씨의 얼굴 상을 보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, 검찰로서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아주 잘 맞는 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왜냐? 이 칼로 휘두르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기운이 있습니다. 저는 국민의힘 당도 아니고요.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편 아닙니다.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.
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손바닥에 왕자를 썼다. 제가 그 뉴스에 봤습니다. 제가 많이 웃었어요. 죄송합니다. 무속적인 힘을 빌리든 역학적인 힘을 빌리든 만약에 어떤 비방책으로서 임금이 될 수 있는 방편을 썼다면 감춰야 되겠죠.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볼 때는 없습니까?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방불의 상이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평가는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 나라를 파탄에서 구제할 수 있느냐,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다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. 국민의 머슴이고요, 뒷받침해 줄 수도 있는 존재고요, 국민의 심부름 꾼이어야만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, 금형이면서 호랑이의 상이면서 반골의 상이면서 바로 이러한 기질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무자비할 수도 있습니다. 심하게 말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. 손금하고 관상 강의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별로 그렇게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구태여 평가를 내려서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.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. 부디 이제 선거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느 분을 찍으시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. 저의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깊은 생각을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.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이재명 씨의 부인과 윤석열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관상평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부디 이번 선거 꼭 함께 하셔서 올바른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관상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올바르게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려고 사실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. 국민들과 소통하겠다. 좋아요. 그러면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서, 그렇게 안 하시게 되면 연령이 지금 63세이신데 63세세요 여기가. 64세, 65세가 이 꼬리로 가요. 그러면 64세, 65세 위험한 고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반골의 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화로 푸셔야 된다 그랬어요.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,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을 경우에 국민들과 대치 국면을 허구한 싸움을 할 수 있고 반목의 싸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촛불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. 64, 5살에 그 고비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최악으로 좀 빠져 있어요.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독단적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, 그 말입니다.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는 대한민국 국민과 절대 소통하기 어렵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란이 없어야 돼요. 제가 저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었던 윤석열 이분의 얼굴을 반골의 상이라고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했던 부분을 놓고 민주당 그쪽 아니냐고 욕을 사정없이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, 누가 됐든지 국민을 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여당 야당 뭐가 필요합니까? 이 관상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. 이런 강의를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밝혀드리고 싶기도 하고,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속마음을 읽어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,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겁니다. 저라고 해서 100% 다 맞아요? 그런 거 없습니다. 저도 실수 어지간히 많이 했어요.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수명이 길 것이냐 짧을 것이냐, 얼굴을 봤는데 인당에 빛이 없어요. 눈동자의 빛이 사라졌어요. 눈빛이 죽은 사람은요, 한 달, 2달 넘기기 힘듭니다. 전 봤거든요, 그런 사람들을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로 설명이 다 안 됩니다.
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. 그 느낌이 사실은 직감으로 알게 되시는 거예요.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탁드립니다. 단 63세에서 65세까지 꼭 이 고비 잘 넘어가셔서 대통령과 잘 소통하는 정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